국내 확진 상황에서 해외 역유입 비중이 연일 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규 확진자 수 매일매일 보건당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78명이네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31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고 근데 이게 구로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확진자 중에서 이게 여기 콜센터도 근무한 분이 있었고 여기가 굉장히 지금 우려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시면은 가장 많은 위험 요소 몇 가지를 추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일단 제일 크고요. 네. 그 다음이 이제 종교 집회가 되겠죠. 신천지를 제외한 종교 집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콜센터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 관련된 일부 이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다 올려져 있는데 분명히 콜센터나 종교 집단에서의 이런 집단 감염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염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그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집단 감염에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보고 이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 진단검사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종교시설에서는 우리는 방역 잘하고 있다. 어소독도 잘하고 있고 개인위생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거리를 두고 종교 활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이런 방역에 대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분들이 보는 또 방역의 기준과 또 전문가들이 보는 기준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방역이라는 것 내지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위생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관련된 굉장히 좀 다른 양상 중에 하나가 증상을 보이기 이전부터 감염이 된다는 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열나면 나오지 마, 뭐 내지는 쉬어야 되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기 이전부터 이미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상적인 그러한 방역 또는 개인위생보다도 더 철저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게 지금 제일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도 그런 부분의 일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많이 답답하고 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예. 이런 국가의 어떤 방역 정책에는 좀 충실히 따라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종교단체 모임 좀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하는데 그게 거의 잘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종교단체나 이런 모임에 대해서 이 권고보다는 더 강력한 대처나 조처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의료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게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종교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되게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특수하게 이제 일부 종교계를 빼놓고 나머지 종교계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지켜주고 계시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불교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거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행사도 한 달 뒤로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미리 한 지가 꽤 됐습니다. 만약에 개신교계의 크리스마스를 한 달 뒤로 미루라고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 각각의 종교 안에서의 입장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태, 코로나19에 관련된 사태는 국가적인 사태인 만큼 조금 더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단체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제어가 안 된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그때는 어떤 법적인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예. 저 앞서서 교수님께서 그 종교 쪽이랑요, 그리고 콜센터의 감염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많이 또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 제 뭐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하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연일 관련된 대책들,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발열 검사 의무화를 얘기하고 또 이틀 뒤부터서는 전원에 대한 뭐 자가격리 2주 동안에 이런 강도 높은 제도도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 이 해외 역유입에 대한 감염을 잡지 못하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작용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의 코로나19의 감염의 큰 불은 어느 정도는 잡았거든요. 예. 지금 아까 78명 신규 확진자 말씀을 주셨지만 네. 계속 이제 100명 전후반 정도가 생기고 있고 그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관련돼 있는 환자들을 제외하면은 서울 경기 지역이나 해외 유입이 거의 지금 대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경기 지역의 환자도 보면은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과 어떤 직접적인 접촉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아주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유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 검사라든가 또는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많이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또 면면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외국인보다는 또 내국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거의 90%가 90%라고 하더라고요. 예, 내국인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달라질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이 조치가 뭐 늦었다, 빨랐다 이런 의견이 갈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내국인, 외국인 말씀하셨는데 자가 격리 중에 무단 이탈한 영국인이 논란이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먼저 첫 번째로 그 2주간의 의무적 자가 격리에 대한 그 네. 시행 시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들은 한 2주 전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죠. 전 예. 세계적인 어떤 그 집단 감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럽과 미국에서의 확진자 숫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렇지 않은 국가라 하더라도 분명히 환자는 다 발생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지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례에 대한 주의는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2주간의 의무적 자가격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국인의 입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당연히 들어와서 또 국내 거주지가 있는 분들이니까 예.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이제 입국은 사실 어려워지는 거라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입국 제한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관광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광 목적뿐만이 아니라 단기간의 비즈니스 목적도 사실은 어렵다고 네. 봐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여파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행 시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분명히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였다고 보시는 거네요. 약간은 사실은 좀 더 빨랐으면 좋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근데 뭐 지금이라도 시행했으니까 좀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어기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 다른 나라를 방문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룰을 지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예. 우리가 외국을 나가더라도 그렇죠. 그 네. 나라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만약에 이런 수칙을 어겼을 경우에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격리를 하게끔 한다던가 또는 강제 출국하는 조치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감염병 같은 경우는요, 이게 걸렸다가 다 완치가 됐을 경우는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19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포의 그 30대 부부가 그리고 생후 17개월 자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돼서 퇴원을 했는데 다시 재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나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재감염이 가능하다라면 이건 상당한 또 파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음전됐다가 다시 양전되는 경우 저희가 이제 음성으로 바뀌면 음전, 양성으로 바뀌면 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음전이라고 부르는 거는 완전히 완치되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퇴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양전되는 경우들이 국내에서 자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재감염, 다른 하나는 재활성화입니다. 근데 재감염의 경우는 다시 또 둘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재감염.
다른 하나는 항체가 안 생겨서 생기는 재감염이 있습니다. 항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재감염은 바이러스의 변이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에 다음에 어떤 감염이 올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국가에서 지금 집단 면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단 면역에 대한 반론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변이요. 예, 변이에 예. 의한 재감염이 분명히 코로나19는 있을 거고 네. 여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때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리라는 증거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아직 없거든요. 저희가 몇 달도 지나봐야 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재감염이 있고 반면에 일부 환자에서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이미 중국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언론들에서. 예. 그런 경우는 바로 직후에 재감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가 얼마 정도 생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역시 쌓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재활성화인데 재활성화는 바이러스가 검사에서 검출할 수 있는 수준 아래로 내려갔다가 환자의 면역력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 다시 또 증식을 하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이거든요. 이거는 완치 개념이랑은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완치된 건 줄 알았는데 일부의 바이러스가 남아있다 다시 이제 증식을 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의 그 문헌들을 통해서 이미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완치된 사람으로 생각을 했는데 2주 정도, 1주나 2주 정도 뒤에 바이러스가 다시 분리되는 경우를 이미 문헌으로 보고한 바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이런 사례들이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이런 김포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감염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미 문헌으로 보고가 됐고 국내에서도 여러 사례가 보고가 된 재활성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재확진 사례도 계속 보고가 되다 보니까 아예 퇴원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원 이후에도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하는 방안, 이 방안에 대해서는 좀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의 자가격리 해제 기준을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환자가 우리나라처럼 2번의 검사에서 음성이 되었을 때 격리를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역사회로 돌아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중국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2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 요건을 지키도록 돼 있습니다. 네. 즉 마스크를 하고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다 지키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2주 동안은. 예. 그리고 나서 자가격리 해제하고 나서 2주에서 4주가 되는 시점에 다시 병원에 와서 검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검진을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아. 예. 중국이 이렇게 엄격한 조건을 내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미 나았다고 생각한 사람에서의 어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 같은 문제를 이미 중국은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헌 보고도 이미 된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몇 번 겪었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조건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3주간 그 자가격리, 퇴원 이후에도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거는 이거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주 정도면 그럼 충분하냐? 이런 더 문제를 또 생각을 해야 해봐야 된다. 되거든요. 아, 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봤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건강한, 즉 무증상자나 가벼운 경상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2주 정도면 바이러스 배출을 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중한 감염을 보였던 경우도 3주 정도 지나면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발병일로부터 3주간은 자가격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는 데이터를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뭐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예. 것이 지금 코로나19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쯤이면 교육부에서 이미 세 차례나 개학 연기를 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그 개학 여부를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너무 관심이 큰 상황이라서 그동안에 뭐 여론조사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가 그렇게 확산세가 눈에 확연히 띄게 꺾이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개학을 강행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까지도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진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그 학업 중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냥 의료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 코로나19를 충분히 감소시킨 다음에 이제 학교를 개학해야겠다라는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시점이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이견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국내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 10만 명당 발생이 아직까지는 2명에서 3명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은 훨씬 높거든요. 네. 즉 대구 그리고 또 현재 국내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도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거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대구, 경북만 개학을 안 할 수도 없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을 초기 감염을 잘 막았던 국가 중에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가 얼마 전에 이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죠. 네. 그러면 이 싱가포르의 예를 우리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싱가포르가 계약을 하고 이게 계약이랑 연관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치원 쪽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이미 나왔거든요. 즉 계약을 하게 되면 집단 감염이 일부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학원가에서 집단 감염이 벌써 또 예. 두 번이나 좀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무증상이나 가벼운 감염이 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어떤 단체 예. 집단적인 모임은 분명히 지역사회 안에서의 인지하지 못하는 집단 감염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개학은 다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학부모들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야외나 공원 사람들로 북적인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실내 꽉 막힌 공간보다는 야외가 낫다고는 하는데 또 너무 북적이면 위험한 건 아닌지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야외는 이제 바람이 잘 불고 네. 그다음에 공기가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분명히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항에서 지금 현재 하는 워킹스루 같은 경우도 개방형 워킹스루를 예, 만든 이유 중에 그랬죠. 하나가 바람이 센 공항의 특성을 이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는 곳에서는 한 5분에서 20분 정도면 전체 바이러스 양의 1% 아래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나가서 이제 마스크하고 바람만 쐬고 들어오시면 괜찮은데 어저께 이제 한강 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예. 계시더라고요. 그 많은 분들이 모여서 단순히 이제 강만 보고 꽃만 보지 말고 그것도 먹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네. 이제 드시고 네. 이러고 오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좀 철저하지 못한 위생 상황이 발생할 수도 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거는 알겠는데 나가서 바람을 쐬시더라도 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주의할 건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각각의 지역 안에서 이제 그런 식의 야외 나들이는 저는 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네. 전국적인 규모의 야외 나들이는 환자들이 섞이거든요. 그렇죠. 예. 즉 한 지역의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는 아주 가장 큰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벚꽃 때문에 축제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단체 야외 나들이는 아직은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의 이형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